지난 9월 29일 김선경 북한 외무성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 사실상 북한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비공식 핵 보유국입니다. ICBM 발사 실험 소식은 몇 달에 한 번꼴로 들려오죠. 그런데 남한 사람들의 일상은 놀라울 만큼 평화롭습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데요. 너희 진짜 괜찮은 거야? 이 지역은 한반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나라 이름을 코리아라고 하죠. 이 말은 10세기 왕국 고려에서 유래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가 존재합니다.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서로 다른 이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속에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대립은 결국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이어졌고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겼습니다. 그 선을 경계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굳혀갔죠. 북한의 공식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한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였던 코리아가 이제는 두 개의 다른 이름과 체제로 존재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은 한국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냉전 속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당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각자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세력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평화조약은 맺어지지 않았고 남과 북은 오랫동안 통일을 논의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곧 다시 하나가 되겠지? 그 믿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는 분단 가족의 그리움과 민족의 염원을 상징했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북이 만나는 일은 드물고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은 노인분들만의 일이 됐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분단의 흔적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남한의 정치는 언제나 안보 문제와 함께 움직입니다. 선거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 방향도 달라집니다. 분단으로 인한 비용 지출도 굉장히 큰데요. 남한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국방에 쓰며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주한미군을 지원합니다. 남북 관계가 완화되면 교류와 투자가 늘어나지만 긴장이 높아질 때는 금융시장과 기업 심리 모두 위축됩니다. 사회 전반에도 분단의 흔적은 뚜렷합니다. 남한의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하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가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뉴스 속보가 뜨고 휴대폰으로 경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불안을 느끼지만 곧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남한의 일상은 이렇게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꿈보다 부담에 가깝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게 북한은 뉴스나 교과서 속의 다른 나라일 뿐입니다. 통일이 되면 세금이 오르고 혼란이 생길 거라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서 통일은 국민의 소망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통일부입니다. 북한 청년들에게는 남한은 같은 민족이라기보다 TV 속 완전 다른 세상처럼 보이죠. 결국 남북을 가르는 것은 이제 국경선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죠. 북한에는 석탄,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같은 천연 자원이 많고 남한에는 기술력과 자본이 있습니다. 둘이 협력한다면 한반도는 자원과 기술을 모두 가진 새로운 경제 권역이 될 수 있죠. 남북은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지원은 그 연결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통일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이 모두 관여하고 있죠. 한반도가 안정되면 동북아의 안보 균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 사회, 군사 이렇게 세 가지 큰 벽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약 30분의 1 수준, 즉 약 $1,000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북한의 산업, 교통,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70년 넘게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두 사회는 언어는 같지만 사고방식과 제도가 크게 달라졌어요. 제도의 통합뿐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남북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무장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인 평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통일의 가능성을 놓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언젠가 두 나라가 적이 아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통일은 언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의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그 해답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교류와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반도가 분단의 현실을 넘어 평화를 준비하는 길입니다.